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숫자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수익률을 먼저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S&P 500이 작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최근 5년 수익률도 보고 앞으로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처럼 40대가 되고 가족이 있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내년 S&P 500 수익률은 알 수 없습니다. 10%가 오를 수도 있고 별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제가 비교적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물론 펀드의 비용도 앞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확정된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품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할 수 있고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지 말지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 투자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어떻게 될지,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일본에서 투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환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의 전망을 계속 확인한다고 해서 다음 폭락 시점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S&P 500의 배당 포함 연간 수익률을 보면 2022년에는 약 마이너스 18%였는데 2023년에는 약 플러스 26%, 2024년에는 약 플러스 25%, 2025년에는 약 플러스 18%였습니다. 몇 년만 보더라도 해마다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반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얼마를 투자할지, 한두 종목에 집중할지, 여러 기업에 분산할지, 시장이 떨어졌을 때 계속 투자할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내는 상품을 선택할지입니다. 뱅거드도 장기 투자 원칙에서 시장과 수익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용은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히기 어려운 것을 계속 맞히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관리하자. 비용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용이라고 해봐야 0.1%, 0.5%, 1% 숫자 자체는 정말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1% 정도 차이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30년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연평균 7%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비용이 연 0.1%라면 수익률을 대략 6.9%로 계산할 수 있고 비용이 연 1%라면 약 6%가 남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투자하면 비용이 0.1%인 경우 약 5억 9,800만원, 1%인 경우 약 5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약 9,600만원입니다. 물론 실제 시장은 매년 7%씩 일정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도 있고 실제 비용 계산 방식도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비용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9천 몇백만 원이냐가 아닙니다. 0.9%라는 작은 차이를 매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복리가 수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도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처럼 보이지만 투자 금액이 커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도 점점 커집니다. 제가 지금 S&P 500 인덱스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S&P 500이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다른 나라의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S&P 500 자체가 오랫동안 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S&P 500 인덱스 펀드를 편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미국 대기업에 분산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마스 슬림 미국 주식 S&P 500의 경우 2026년 8월 현재 공시된 신탁 보수는 약 연 0.08% 이내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보유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0.08%는 약 8,140원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 펀드에는 신탁 보수 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실제 전체 비용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투자 상품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 중 하나는 분명히 비용이 낮은가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ETF를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니사에서 투자 신탁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서 상품 구조와 비용 포시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본이 싸다, 한국이 싸다고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상품에서 장기간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가장 낮은 상품이 무조건 가장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위험한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수수료가 0%라고 해서 저에게 좋은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먼저 무엇에 투자하는 상품인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인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전략과 비슷한 투자 대상을 가진 상품이 여러 개 있다면 저라면 그 중에서 비용이 낮은 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완전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일본에서 엔화로 생활하는 저에게는 환율 변동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은 좋은 투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좋은 장기 투자를 만드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저는 굳이 더 비싼 비용을 낼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뱅거드의 창립자인 존 보글입니다. 존 보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비용 인덱스 투자를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지불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얻는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살 때는 비싼 제품이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시장이 10%의 수익을 줬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1%를 내면 투자자에게 남는 것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장이 올라갈 때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부진한 시기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얻는 수익률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주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이 제가 장기 투자에서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S&P 500이 몇 % 오를지 모릅니다.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다음 폭락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 가족에게 필요한 돈과 비상 자금을 먼저 준비하는 것, 그 이후에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능한 한 비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족을 부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수익률을 맞추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만 낮다고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S&P 500 역시 하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에서 투자하는 경우 환율의 영향도 받습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미래의 수익률을 계속 걱정하기보다는 비용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관리한다. 저는 이것이 장기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계속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비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나요? 조금 더 비용이 비싸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저비용 인덱스 투자를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